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 뉴스 현장을 시작합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전남도가 가정의 달 노인생활시설 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전남대 의대가 파킨슨병의 새로운 치료 기전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야생화를 찾아 꿈꾸는 야생화 농장을 다녀왔습니다. 불법 고층 신축 건축물로 인한 1조 침해로 훼손된 야생화 농장 소식을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순군 의회 화순읍 공천자들의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여수시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순천시가 지방재정 신속 집행 전국 우수기관 2회 연속 선정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광양시가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한 계절 근로자 도입을 추진합니다. 전남 진도에서 제주까지 90분대에 주파하는 항로가 새롭게 개설됩니다. 장성군이 스마트 미래도시를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담양군이 교육부 평가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됐습니다. 완도군의 현안사업 3건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영록 지사가 25일 오후 전남도 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도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새롭게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민선 7기 전남도정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수많은 성과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뤄낸 등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써왔다며 전남이 이제야 비로소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4년이 전남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전남 발전의 기반을 구축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 친환경, 문화관광 수도 전남 건설을 통해 전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서 세계를 향해 웅비하는 역사적인 대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27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주광역시가 5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지원 사업은 시설 개선 사업, 에너지 나눔 복지 사업 등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취약계층 LED 등 교체 사업은 2014년부터 저소득층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그동안 1,230개소, 169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704개소, 사업비 9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에너지 고효율화를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 추진에 따라 전력 효율 향상과 수명 개선을 통해 전기요금 절약 및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 바우처, 등유 바우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 쿠폰 등 협력기관을 통해서도 냉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인복지 생활시설에서 장기간 제한했던 접촉 면회를 어버이날을 앞둔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촉 면회는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면회객 입소자, 시설의 상호 동의하에 진행하고 사전 예약을 통해 면회객을 분산, 별도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지키며 이뤄지게 됩니다. 접촉 면회 장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으로 면회객은 입소자 1인당 최대 4명으로 제한하며 확진자 접촉 여부 확인,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면회가 가능합니다. 지난 4월 10일 국내 연구진이 파킨슨병 발병 원인을 규명하고 줄기세포 유래물을 파킨슨병 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로 발굴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신경세포 내 불필요하거나 기능이 저하된 세포 소기관을 분해하는 자가 포식 과정의 기능 이상으로 파킨슨병이 발병하는 메커니즘을 새롭게 규명하고 신경세포로 분화된 인간 중간엽 줄기세포가 자가 포식 작용을 조절하고 도파민성 신경세포를 보호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전남생물의학연구센터가 주관하고 전남대 의과대학과 제주대학교 등이 참여하는 줄기세포 유래 바이오 신약 소재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됐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와 화순군의 지원을 받아 2019년부터 3년간 총 사업비 39억 원이 투입돼 줄기세포 및 세포 외 소포체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과 치매돼지를 이용한 효능 실증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야산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야생화를 지금은 전처럼 쉽게 찾아보기 힘든데요. 작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꿈꾸는 야생화 농장을 다녀왔습니다. 이향예 기자입니다. 2012년 현재 보고되어 있는 국내 야생화의 수는 4,939종입니다. 환경청 주관 아래 자연생태계 특별 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야생화는 특별히 보호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피아골과 시몬계곡, 강원도 대암산에 있는 용룹 등 몇몇 보존구역만으로는 우리 야생화가 사라지지 않고 보존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야생화가 좋아 10여 년이 넘게 다양한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여 꿈꾸는 야생화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장 대표가 있습니다. 야생화가 어찌 이렇게 눈에도 선하고 그 눈밭에서도 우리 그 파란 풀 그 보쭌나무만 봐도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항상 제가 시골에 그 귀농해서 이 야생화를 통해서 참 그 사람들이 치유할 수 있는 공원을 하나 꾸려보고 싶었던 게 제 꿈이었어요. 담양의 1600부지의 야생화 농장을 조성하여 귀농한 이항영 대표는 야생화를 통해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야생화 동산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만 다녀가면은 에너지를 얻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봄의 전령사로 복수초가 선을 보이고 그 뒤를 이어 바람꽃, 노루기, 깽깽이 풀꽃들이 겨우내 움츠린 가슴에 따뜻한 희망을 선물해주는 계절에 어울리는 야생화들이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야생화를 좋아하고 가꾸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아이들의 현장 체험학습,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연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JBC 뉴스 이양래입니다. 앞선 보도에서 보셨던 꿈꾸는 야생화 농장이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희귀종의 농작물들이 고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높은 신축 건축물로 인한 일조 침해로 훼손된 농작물 종류만 무려 28만 본에 이릅니다. 농작물을 살리려면 16억 5천여만 원이 든다는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종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봄꽃이 아름답게 수놓은 꿈꾸는 야생화 농장. 따뜻한 햇살과 봄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을 보면 마음까지 상쾌해집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농장엔 어두운 그림자로 뒤덮여 있습니다. 17년간 가까운 희귀식물 섬첨남성, 흑산도 비비추, 위도상사와 무늬머위 등 이름만 들어도 희귀한 식물 19종 28만 본이 파헤쳐졌습니다. 흑산도 비비추는 한쪽당 시가 500만 원이 넘는 종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훼손된 농작물을 원산 복귀하는 데 드는 비용만 무려 16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구하기 어려운 것만 구해줘서 여기서 싹 밑에다 심어놨는데 포크레인 기사들이 와갖고 팽자나무 딱 뜯어버리고 그걸 전부 파헤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 풀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그 섬에 특이한 것만 갖다 다 여기다 심어놨거든요. 일조권 피해도 심각합니다. 감정평가서를 보면 건물이 넘게 들어서면서 온실내 농작물 1,600개와 노지 농작물은 23만 본이 피해를 본다고 나왔습니다. 하루 평균 4시간 동안 일조 피해가 발생하면서 농작물의 가치 하락으로 3년간 3억 1천만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감정평가입니다. 그 건물 옆에 지은 하우스는 식물 전문 농장이거든요. 그 하우스에는 1,000종류 이상의 우리나라 희귀식물이 다 들어있어요. 그 마니아들만 아는 식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우스보다 우리 하우스는 한 3-4m밖에 아닌데 저 건물이 10m여가지고 바로 거리를 싹 쳐버리기 때문에 식물이 전부 죽는 거예요. 저 하우스 안에 식물은 저기서 키울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담양군으로 귀농해 17년간 야생화를 가꾸며 치유농업사를 위해 노래해왔던 꿈꾸는 야생화 농장.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치유농업사라는 자격증이 나왔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그 치유 전문 농장으로 그 자격증도 따고 만들려고 이렇게 딱 해놨는데 가장 가까운 거리다 상업시설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린벨트 속에다가. 담양군은 불법을 이용한 건축물 허가로 꿈꾸는 야생화 농장의 앞날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JBC 뉴스 이종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순군 의회 화순읍 공천자가 4월 25일 확정됐습니다. 지방의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에 확정된 공천자들의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이향예 기자입니다.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6일 지방선거 공천이 민주당이 거듭 강조해온 혁신과 쇄신에 정면으로 배치된 채 요란한 변종만 올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후보 간 검증 형평성 등 기준에 못 미치는 공천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하순군 의회 하순읍 공천자들의 군민들을 위한 각오는 남달랐습니다. 가장 젊은 후보입니다. 청년 후보인 만큼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있고요. 정치인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 정치적 신의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선택에 군의회에 입성하게 되면 바른 정치를 꼭 실천하겠습니다. 10년 동안 국립환경과학원,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젊은 공학박사 청년 일꾼으로 화순군의 미래를 위해 국민과 소통하며 정말 국민을 위해 발로 뛰며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공부하고 또 노력해온 그 열정을 우리 하순 국민을 위해서 군을 아름답게 그리고 국민을 행복하게 그래 의회를 의답게 하고자 지금까지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저는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리고 부족한 점을 더욱 보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기로 마음먹고 화순 군의원에 다시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의회 역할이 중요한 시점인데요. 하순군 의회 하순읍 예비 후보들의 하순 군민들을 위한 열정적인 각오가 당선 후에도 변함없이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지역민들의 뜻을 함께하는 행보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JBC 뉴스 이양래입니다. 여수시가 올여름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5월 14일까지 사전 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재해 우려 지역과 시설물을 일제 점검하고 재난 대비 물자를 확인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비 태세를 구축해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재난통신망 정비와 수방자재의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여수시 건설기계연합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중장비를 동원장비로 지정하고 응급복구 상황 발생 시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전국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21년 상반기에 이어 2회 연속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집행률을 반영한 것으로 최종 평가 결과 순천시는 신속 집행 대상액 17,163억 원 대비 14,783억 원을 집행해 목표율 대비 9.5% 초과 달성하며 전남 도내 종합 2위, 소비 투자 부문 도내 1위라는 성과를 내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우수기관 재정 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 8천만 원을 확보해 시민을 위한 현안 사업비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오는 5월 초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추진합니다. 코로나로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농어촌 인력 고용임금은 매년 올라 적기에 필요한 일손을 구하지 못해 농작업에 차질이 생기는 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2월경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 근로 프로그램 도입 계획을 승인받아 13명의 베트남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5월 초 입국할 예정입니다. 전남 진도에서 제주까지 90분대에 주파하는 항로가 새롭게 개설됩니다. 진도군과 시월드 고속 페리 주식회사는 오는 5월 7일 진도항에서 제주를 연결하는 산타모니카호 신규 취항에 앞서 6일 오후 취항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군은 90분의 기적, 진도와 제주를 잇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섬 관광 활성화와 교통권 확대와 더불어 진도항의 임시 여객선 터미널과 친수 공간, 부두 접안 시설, 여객 탑승과 차량 선적 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했습니다. 진도 제주 항로는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정기 휴양일을 제외하고 연중 1일 왕복 2회로 운항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디지털 트윈 국토 시범사업 대상지인 장성군이 26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디지털 트윈 국토 사업은 현실과 똑같은 가상세계를 3차원으로 구현해 시뮬레이션함으로써 도시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를 예측해보는 기술로 교통, 관광, 도시 디자인부터 노후시설 개보수 시기 확인, 안전진단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성군은 지난해 국토부 공모에서 최종 사업지역으로 선정돼 국비 포함 1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최근 시행사 선정을 마친 군은 장선 전 지역 최신 항공 영상 촬영, 장성읍 3차원 지형, 건물 데이터 구축 등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주차 안내 서비스가 매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은 티맵과 연계해 장성 지역 주차장의 혼잡 정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가을 황룡강 노란 꽃잔치 등 외부 방문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담양군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022년 평생학습 도시 재지정평가에서 재지정의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군은 이번 재지정으로 앞으로 3년간 평생학습 도시로서 다양한 사업 추진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결실이라며 앞으로 자체 모니터링 평가 등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학습자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회에서 광주 완도 간 고속도로 2단계 신속 추진, 고흥 완도 연륙 연도교 건설, 노화 소환 연도교 건설 등 완도군 현안 사업 3건이 국정과제에 반영됐습니다. 특히 이번 새 정부 국정과제에 광주 완도 고속도로 2단계 구간이 신속 추진으로 반영됨에 따라 행정 절차 축소와 국비 예산 확보가 가능해져 조기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광주 완도 간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약 50분 이내로 통행 시간이 단축돼 물류비 절감, 관광객 유입 등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싱그런 연초록잎들이 햇살에 눈부신 5월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라도 서로를 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 사랑이 가득한 5월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